네, 글로벌 정책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미국의 철강 업체인 뉴코 코퍼레이션, 백신의 정식 승인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내용 자체는 사실 어제 내용의 연장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신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여행, 레저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부각을 받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백신의 이야기부터 조금 더 드리게 되면은 어제 사실 백신의 정식 승인이 나오게 되고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이 됐었잖아요. 네, 맞죠. 그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었는데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대부분 다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뭐 그만큼 뉴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소멸됐죠.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가까이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바이온텍 같은 경우에도 한 3.6% 정도 그리고 모더나도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한 4% 정도 이제 네. 하락이 나왔고요. 예. 노바백스가 한 7% 정도 이제 하락이 나오게 돼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이제 정식 승인을 사실 화이자가 받게 되고 그리고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얀센도 받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줄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노바백스가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먼저 우리나라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 노바백스 관련돼서 그렇죠. 생산을 맡고 있잖아요. 예. 관련돼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정식 승인이 느려지게 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되겠죠. 점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정식 사용 승인이 되다 보니까 시킹 알바에서는 이 뉴욕 시장이 이제 동 지역의 공립학교 그리고 전 교직원 그리고 교사들로 하여금 9월 27일 이내에 백신을 적어도 1차 접종 이상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정식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긴급 사용 승인이라도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뭐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인지 네. 긴급 사용 승인 때에는 의무화보다는 장려를 많이 했다면 지금부터는 의무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미국 지역의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계획 중에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던 공무원들도 다 부분이 맞는 있거든요. 거네요, 그럼. 네. 예. 그리고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이 백신을 맞는 내년 봄쯤이 되게 되면은 네. 이 팬데믹을 통제가 가능하게 될 아, 것이다라고 다행입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러한 이제 이 뉴스 보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네. 이러한 이제 이 투자 심리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서 어제 말씀을 드린 이제 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항공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한 3%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 네. 있었고요.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카지노 관련된 종목이 7%나 이제 올라오게 돼요. 확실히 반영되네요. 네, 이 백신 관련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었지만 마카오에서 이제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풀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한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 동 비슷한 이제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네. 한 7%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이쪽 섹터가 아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이제 이동 관련된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원자재 관련돼서도 가격이 대부분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 회복으로 보는 경기 거군요. 회복으로 네.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렇죠. 확장적인 생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군요. WTI 같은 경우에 어제 5%가 올라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2.7%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틀 동안 거의 한 8% 정도
이제 엄청난 상승이죠.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에 더욱더 힘을 실어줬다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날 보게 되면은 신규 확진자 수가 1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전일에는 0명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중국에서 이 신규 확진자에 대한 수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완화가 되었다라는 이제 ING의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네. WTI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상품 선물 시장 야간장에서 품목들도 잘 갔나요? 품목 중에서 철강석 가격이 예. 4%가 넘게. 야, 이거 4%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네, 예. 그만큼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음.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랬군요.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한 3% 정도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이제 제가 타이틀로 적었던 종목이 뉴코였는데 뉴코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장중에는 더욱더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한 5% 가까이도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었고 그랬군요. 예. 그리고 스틸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그리고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철강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가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테이퍼링 시행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 인프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철강 섹터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중요하네요. 이 철강 섹터가 이 단기적으로 정말 백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인프라 정책까지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해서 이제는 인프라까지도 그 확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퍼진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그럼 철강주 보면 되는 겁니까? 국내에서도 역시나 철강주 관련돼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었고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도 더욱더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석 가격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간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철강석 가격이 사실상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줘야지만 그쵸. 이 철강 판가를 올릴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세아제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철강주네요. 예, 철강주인데 미국 쪽에 조금 더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철강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시아 시장하고는 다르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아제강은 조금 다른 모습의 이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철강과는 조금 다른 이제 항공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한항공인가요? 예, 대한항공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움직임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더 많이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화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사실 대주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네. 뭐 재무에 대한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이제 항공사 관련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네. 아시아나항공이 반영이 되지 못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까지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철강과 이동과 관련해서는 항공주 아시아나 항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징둥닷컴이죠. 이 중국과 관련된 기술주가 될 텐데 반등에 성공했다. 뭐 징둥닷컴이 거의 뭐 대표적이지 않았을까. 거의 다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미국장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홍콩 증시에서 반영이 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텐데, 그렇군요. 항생 지수가 어제 한 2.5% 정도 네.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고, 항생 테크 지수는 7%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야말로 엄청난 회복력을 보인 거죠. 네, 사실 엄청난 회복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고점 대비 정말 지수가 많이 밀렸었고 대표적인 종목도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이 상황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지만, 생각이 예. 되고 있고요. 네.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의 단속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며칠 사이에 심각한 새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그나마 있었어요. 다행이다라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몇 개 있었었어요. 네. 텐센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제 뉴스가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23만 주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네.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포지션을 대부분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많이 줄여놨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 캐시우드 매니저가 다시 한 번 더 이 징동닷컴을 매입을 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매수한 수량은 16만 4,800주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네. 아예 이제 떠났던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이러한 심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었던 그렇군요.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 매수를 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2분기 실적이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매출액 같은 경우 26% 정도 이제 증가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줄었던 부분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 2분기에 신규 사용자 수가 3,200만 명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네. 전체 가입자 수가 27%가 증가한 5억 3천만 명 정도가 이제 이 확보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 캐시우드가 이제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핀듀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한 20% 넘는 이제 상승이 이제 나왔던 그랬네요.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그리고 디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도 그럼 중국된 관련된 종목들을 연결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종목보다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개장을 하고 그 이전에 많은 부분 하락이 나왔던 것이 이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이런 하락세가 깊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었고 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이 종목보다는 ETF 관련돼서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있어요. 항생 지수를 추종하는 건가요? 항생테크 지수를 테크 지수가 7% 올랐다던. 예. 그거를 이제 추종을 하는 이제 ETF인데 역시나 2월 18일 날 13,665원이었었는데 네. 어제 종가로 8,260원입니다. 그만큼 많은 부분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ETF로서도 이제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연결고리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